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롱입니다. 요즘 이 경제 유튜브나 혹은 경제 방송 사이트 등에 들어가서 둘러보니까요. 네. 악플러 분들이 많아졌어요. 아니, 제가 저만 굳이 그렇게 빙빙 돌려서 느끼는 건가? 거기까지 가요. 우리 영상에도 가끔 악플 달리잖아요. 그 횟수가 조금 늘어나서 좀 고민을 해봤어요. 왜일까 했더니 그분들의 주된 내용이 많이 속된 말로 물렸다. 네. 이런 내용인데 왜 네. 그런가 했더니 시장이 요즘 너무 빨리 돌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올라가는 걸 쫓아가다가 물리고 올라가는 걸 쫓아가다 물리고 이렇게 네. 시소타기가 잘못된 분들이 많이 계신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특히 박민영 앵커 등장하는 영상에는 악플 좀 자제해 주세요. 요즘에 박 앵커가 그것 때문에 상처를 엄청 받고 있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오프닝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마지막 부분은 저도 공감이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그 시소타기 타이밍을 잘못 잡다 보니까 물리는 분들은 계속 물리고 맞아요. 또 따라가다가 들어가 보면 고점에 다시 물리고 이게 근데 시소가 멈추지 않는 이상 한번 내려갔던 시소는 다시 올라가기 마련이거든요. 그 타이밍과 인내심만 가지면 되는데 인내심은 저희가 뭐 어떻게 제공해 드릴 수는 없지만 그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그리고 어디에 관심 가져야 될지는 또 저희가 선별을 해서 전략 짜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어제 아침에 이미 예고를 해드렸고 관련주들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브리핑을 쫙 해드렸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어제 나왔던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워딩 가운데 하나는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 총 투자 금액을 160조 원에서 220조 원으로 확대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디지털과 그린 뉴딜 여전히 적극적으로 확대를 하고 그리고 이 중간점 결론으로 휴먼 뉴딜까지 갈 거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또 하나 주식시장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포인트를 더 꼽아보자면 그린 뉴딜 분야에서 탄소 중립 항목이 신설됐다라는 부분 정도가 있겠습니다. 사실 내용은 어제 다 했으니까 그러면 관련해서 어떤 종목 그리고 어떤 섹터에 우리가 눈을 돌려야 될지 이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첫 번째 이슈 마련을 해봤어요. 끝없는 시장의 관심권역에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최근엔 그린 뉴딜, 탄소 중립 이런 쪽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잠시 후에 전략 이어가고요. 다음은 어제 확정된 소식이 나왔죠. 기존에 계속 얘기는 됐었던 이야기입니다. 결국 블랙핑크가 위버스에 8월 2일부터 합류한다라는 소식인데 1월에 하이브와 YG가 연초에 파트너십을 맺을 때부터 이미 예상됐던 결과물이고요. 그때 당시의 내용은 YG 플러스는 하이브의 음반과 음원을 유통하고 그리고 위버스에는 YG의 아티스트들이 들어가는 게 이 주요 파트너십 골자였는데요. 결국 블랙핑크 합류한다라는 소식이 확정된 거죠. 일단 이런 소식이 전달되면서 블랙핑크가 주는 승수 효과가 상당히 클 것이다라고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넘겨보실까요? 지금 글로벌 아티스트 유튜브 구독자 순입니다. 네. 1위가 저스틴 비버, 그리고 2위가 블랙핑크, BTS 3위, 4위가 아리아나 그란데예요. 그런데 블랙핑크, BTS 이제 위버스 들어가고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그란데, 이타카 홀딩스 또 하이브 측에서 인수했던 얘기 있었잖아요. 네. 그럼 이들도 결국 입점이 된다면 단순히 나는 블랙핑크 팬이야 하고 들어갔다가 다른 커뮤니티도 다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말 말 그대로 그 효과가 무한대로 넓어질 수 있는 승수 효과가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 전반적으로 세계 자체가 형성이 되는 거고 어떤 메타버스 시장에서 그래서 가장 좀 수혜를 많이 받아갈 것이다라고 얘기 나오는 게 그래서 엔터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엔터주들에 대한 앞으로의 상승 기대감들 여전히 남아 있고 실적이 잘 나오니까 증권사에서도 좋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증권가에서도 특히나 코로나도 엔터사들은 굉장히 현명하게 잘 극복을 맞아요. 했고 이제 하반기 내년에 더 좋아질 거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가장 먼저 음반 판매 증가율 전망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하이브나 JYP, SM, YG엔터 모두 올해 음반 판매량 20%에서 SM 같은 경우는 4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거 외에도 음반 외에도 모멘텀이 많습니다. 보시면 음반과 그리고 콘서트, 오프라인 이제 백신 접종 더 올라가면 하지 않겠느냐 기대 있고요. 내년도에는 이 앞서 봤던 기획사 4사
신인 라인업이 9팀이 또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플랫폼 위버스나 디어유가 나날이 성장하면서 엔터주를 주목할 만하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다 엔터주라고 안 쓰고 엔터사는 맑음이라고 썼잖아요. 네. 그러니까 엔터사는 이런 모멘텀을 안고 있는데 엔터주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더 갈 수 있을까? 어떤 모멘텀을 더 기대하고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될까를 한 번 더 고민해 보고자 일단 엔터 4로 썼던 거고 5월부터 상승률을 계산을 해보면요. 하이브 31%, JYP 24%, SM은 115%, YG는 34%입니다. 예. 뭘 골라야 될지 너무 고민돼요. 사실 저희가 아직 이쪽에 소속사 가수들을 잘 모르니까 뭐 NCT 잘 모르시죠? 그냥 존재한다는 건 압니다. 그죠? 저도 그 정도다 보니까 예. 이게 가수들의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일까 저는 아직 가늠이 안 돼서 이것 또한 좀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시장의 고민이 그 끝에머리 차트에 좀 많이 묻어나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실적에 대한 자신감, 코로나가 확산되더라도 이미 이겨냈던 전적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많이 돼가고 있는데요. 저 기로에서 누가 치고 올라갈지 잠시 후에 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또 시장에 핫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슈를 통해서 항상 매각되는 기업들 브리핑을 해드렸었는데 네. 역시 인터파크와 한샘 얘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한샘 같은 경우에는 IMM 프라이빗 에쿼티에 매각하기로 했다,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왔는데요. 이 사모펀드가 온라인 가구 플랫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온라인 채널에서의 시너지도 좀 예상이 된다라는 긍정적인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인터파크야 역시 저희가 굉장히 자세하게 브리핑을 해드렸고 2022년 그리고 2023년부터는 흑자 전환뿐만 아니라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부분까지 저희가 체크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제 누가 사갈 것이냐 이건데요. 지금으로서는 뭐 네이버, 카카오 당연히 나오고 11번가 그리고 이외에 사모펀드 얘기들까지 나옵니다. 뭐 이런 기대감들이 그리고 인수 후보들이 워낙 굵직하다 보니까 인터파크 매각 이슈가 확정되기 전까지 글쎄요, 뭐 기대감들이나 관심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다만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게 겹쳐서 안 보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냥 여기서 그냥 위로 쭉 세워서 올라가 버렸어요. 저희가 브리핑을 해드렸던 엊그제 인터파크 그 날부터 뭐 장중 상한가 기록하다가 역시 20%대 급등 흐름을 기록했고 네. 한샘 역시 20% 이상 급등하는 흐름이 있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처음에는 연중 흐름만 나타내다가 그러면 좀 더 길게 봐볼까 해서 차트를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셧다운이 되고 오프라인들이 다 이제 뭐 멈춰 서다 보니까 네. 참 힘든 흐름을 기록했었고 어떤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었는데 그러면 실적 더 좋아지겠다. 한 번 더 레벨업 할 수 있는 기대감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 한샘이야 이제 인테리어 업계가 좀 잘 되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좀 빨리 회복을 했고 이런 레벨업된 수준을 이어갔는데 이 시점에서 그렇다면 굳이 하나를 뽑자면 어디가 더 매력적이고 근데 잠시 후에 제가 얘기할 전문가의 특성상 둘 다 관심 없다고 할까봐 그것도 약간 걱정되긴 그분의 하는데. 답변이 궁금하기도 하네요. 근데 또 그리고 관심이 없다면 굳이 투자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니까요. 그럼요. 네. 그리고 요즘에 또 뭐 휴원수도 그렇고 굵직한 이 매각 매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네. 이 매각 이슈들만 한번 놓고 정리해보는 시간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보다 보면 이런 순간에 파셨던 분들은 얼마나 속상할까 막 이런 생각하게 돼요. 차트 보면. 그건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쵸, 이게 장난 바로 아닐 것 그 같아요. 시소 게임인 거잖아요. 내려갔던 시소였는데 올라가는 그 타이밍을 못 기다리고 있다가 수익을 못 본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 전체적인 여러분들의 약간 고민되는 부분들 전문가와 함께 전략으로 한번 풀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종목 전략은 어떻게 짜야 할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박재영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서는 어제 좀 자세하게 브리핑은 쫙 했었어요. 근데 내용 자체도 그렇고 종목군들을 꼽아보자면 이게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탄소 배출권 얘기까지 당연히 나오는 거고 혹시 이 이슈와 관련해서 차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투자 아이디어 갖고 계신지 궁금해서 한 번 더 갖고 와봤습니다. 한국판 뉴딜 같은 경우에 조금 뭐 그래도 시간이 좀 지난 네. 이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내용 중에 제가 눈에 들어왔었던 것은 60조 더 이제 투자를 해서 네. 금액을 좀 더 늘린다. 청년층 지원을 하겠다 이거거든요. 네.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이대남이라고 하죠. 20대 남성표. 네. 여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음. 이제 저번 선거 때 그쪽에서 표를 너무 많이 잃어가지고 그렇죠. 많은 정책들이 아마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 이번 정책을 이제 쭉 봤을 때, 이번 이제 뉴딜, 이제 새로운 뉴딜에도 젊은층, 청년층을 겨냥한 이제 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생각이 많이 녹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어제 시장에서는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는데 저렇게 되면 이제 지금 20대 청년들이 걱정하는 게 사실 뭐 집값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고용, 그렇죠. 이게 가장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미국 시장을 보더라도 미국의 고용 시장을 보더라도요. 안정화되는 것 같긴 하지만 약간 선별적으로 안정화되는 거에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정부가 어디를 지원을 해줘야 되고 20대층이 뭘 원하는지를 아마 여기서 정부 네. 관리 이제 관계자들이 체크를 좀 했을 텐데 그러면 시장에서는 저는 HR 관련된 업체들이 굉장히 더 뜨거워질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 저 정책 나오자마자 저는 사람인 HR이나 멀티 캠퍼스 이런 쪽이 좋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했는데 어제 주가에는 전혀 반응이 없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사람인 HR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 인력난이 굉장히 심각해요. 뭐 이해 못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겠지만 코딩이라든지 이런 그 데이터와 관련된 전문가들, 네. AI와 관련된 전문가들 찾을 수가 없습니다. 웃돈 주고 모셔와야 되는 맞습니다.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올해 1분기에 문제가 됐던 게 뭐 게임 업체 코딩 네. 하시는 분들 몸값이 엄청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뭐 게임이라든지 이런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데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그런 쪽의 인력들 정부에서도 많이 키우기를 원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멀티 캠퍼스라든지 사람인 HR 이런 쪽이 앞으로도 굉장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기존의 뉴딜 정책은 뭐 5G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네. 그 이후에 주가도 많이 올랐다 내렸다 했고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에서 그린 뉴딜과 이것과는 조금 관심도가 떨어졌는데 이제 새로운 관심을 좀 찾을 수 있는 것이 사람과 관련된. 또 어제 나왔던 그래서 그 말이 휴먼 뉴딜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런데 주식시장에서 휴먼과 관련된 종목들은 움직이지 않아서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저쪽에 좀 관심을 좀 두고 그 기사를 좀 읽어봤습니다.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와 또 정말 저도 방송에서 오랜만에 얘기를 하게 되는 HR 관련해서 사람인 HR 멀티 캠퍼스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의외에 또 후보군들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 특히 사람인 HR은 진짜 요즘에 주가 좋았네요. 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앞으로의 그러면 여기서 추가 상승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럼요. 네.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유의미한 또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갈 때 다시 한번 AS를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한국판 뉴딜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엔터주인데 엔터주에 대해서는 뭐 증권가에서도 굉장히 좋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아무래도 뭐 음반이나 콘서트 뭐 이런 것도 이런 거지만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엔터주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메타버스가 요새 참 대세긴 한데 여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사실 뭐 네이버가 뭐 관련돼서 운영을 하고 있죠. 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제페토. 네. 제페토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저는 메타버스의 핵심은 그 안에 무언가 콘텐츠를 넣어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라고 생각해요. 게임 업체도 메타버스 하고 있고 뭐 엔터 업체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터넷 업체들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뭘 넣을 것인가. 메타버스라는 그 새로운 유니버스 세계에 무엇인가 있어야. 네. 예를 들어서 그 안에 내가 좋아하는 뭐 연예인이 있다든지
아니면 마블의 캐릭터가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야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모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뭔가 유인 요인이 있어요. 하드웨어는 사실 구축하고 나면 뭐 중요하긴 하겠지만 PC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거라서 그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게 저는 엔터 업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뭐 앞서 뭐 블랙핑크 뭐 이렇게 뭐 이야기하셨지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이 그런 곳에서 행사를 할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행사, 네. 뭐 공연. 근데 그런 쪽에서 한다라고 한다면 국경과 시간 이런 제약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BTS를 보러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신다. 그러면 티켓값도 들겠지만 비행기표도 사야 되죠. 네, 그렇죠. 뭐 호텔도 뭐 예약을 해야 되죠. 자가격리도 해야 되죠. 뭐 그게 풀렸다고 치면 한국 와서 BTS만 보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쇼핑도 해야 되고. 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돈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돈들을 이 메타버스 안에서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의 굉장히 파급 효과가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저는 킬러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엔터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SM 같은 종목들 워낙에 많이 올랐고 제가 1분기 실적 나오고 5월 달부터 SL, SM 뭐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네. 이유는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좀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 신규 아티스트 계속 뭐 나오게 되고 그런 것들이 SM 음반 판매량 이런 것들이 이제 SM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플랫폼을 가지고 있잖아요. 위버스라는. 그게 아마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BTS가 7주 연속 1위를 하고 있나요? 네.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어서 SM과 하이브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M과 하이브에 대해서 역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약간 걱정되는 건 좋은 건 다 알겠다. 그런데 엔터주가 한번 이렇게 쫙 시세 분출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 나왔던 게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되게 잘 나왔네. 음반 판매량도 좋았고 그때 당시에도 하반기에는 이제 컴백까지 하면 더 좋아지겠네 였고 두 번째로 시세 분출했을 때가 이제 메타버스 쪽이었는데 야 그러면 IP를 풍부하게 갖고 있는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메타버스 엔터주가 수혜 많이 받겠다. 한번 또 이제 시세 분출을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하다 보면 재료들이 다 들어간 거 아닌가라는 좀 그러니까 선반영된 거 아닌가라는 걱정은 당연히 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차트가 새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아 이거 고점일 것 같아라는 걱정인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그 내용을 제가 뒤에 준비한 내용이라서요. 아 그래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뒤에서 투자 의견까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이거는 이쯤에서 일단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는요. 관심이 네,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뭐 언급은 드려야죠. 네네. 오히려 할 얘기는 글쎄요. 제 개인적으로는 인터파크에서 좀 더 많지 않을까? 왜냐면 어쨌거나 뭐 실적이 많이 고꾸라지긴 했지만 사실 2022년 3년부터는 계속 더 좋아진다고 하고 특히 인터파크를 인수하고자는 지금 나오고 있는 썰로 나오는 후보군들이 꽤 탄탄하다 보니까 인터파크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몇 마디 부탁드릴게요. 뭐 작가님도 그런 걱정을 하셨는데 어찌 됐든 간에 주제가 왔으니까 네.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한샘이 더 매력적이다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아까 차트 보여주셨잖아요. 네. 한샘은 그 전부터 올랐습니다. 네. 인터파크는 계속 기었고 네. 이유가 뭘까요? 그때다 이제 코로나19 당시에 네. 한샘은 이제 밖에 못 나가고 이사를 못 가니까 네. 인테리어 수요가 엄청 늘어났었고 여기는 뭐 오프라인 다 셧다운 되다 보니까 예약을 못 했던 거죠. 맞습니다. 일단은 한샘 같은 경우에는 좋았던 데에서 모멘텀이 생겨서 가속력을 붙인 거고 인터파크는 안 좋은 상황에서 뭔가 터져서 위로 솟구쳤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아무 힌트가 없습니다. 한샘은 매각이 된 거죠. 거의 이제 체결했다 양해각서까지 양해각서 체결했다고 체결했으니까요. 된 건데 인터파크는 할 것이다 누구랑 그냥 나는 NH증권에 이 회사 팔 거라고 내놨어 이것뿐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제가 오너라면 인터파크 안 살 것 같거든요. 온라인 쇼핑 점유율 2%예요. 이베이 같은 경우에 규모가 다르죠. 규모가 다르고 인터파크가 잘하는 거는 도서, 네. 투어, 투어, 공연. 공연 네. 이게 다 사양 산업이에요. 음. 책을
물론 이제 저는 이제 종이책을 읽는 것을 권장하고 좋아하지만 시대의 흐름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투어 물론 맞습니다. 이제 여행은 인간의 이제 본능적인 욕구라서. 그런데 인터파크에서 그 단체 관광 이런 거 가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없죠. 없습니다. 네. 나이 들면 가실 거예요. 아니요, 나이 들었어도 저 안 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저희 때는 우리가 계획을 해서 우리가 만들어서 여행을 가는 게 뭐 그 정보도 없고 그렇죠.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단체 관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네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부모님 모시고 갈 때는 단체 관광으로 가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부모님은 맞아요. 싸운다고. 그런데 우리가 늙어서는 그런 시대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방금 전에 메타버스 좋다고 하셨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공연이면 또 메타버스 쪽으로 가겠네요. 네. 근데 그런 사업을 돈 주고 산다고요? 비싼 돈 주고? 저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둘 중에 하나 고르다라고 한다면 저는 한샘이 좀 더 매력적인 게 뭐 저희 와이프도 그 인테리어 그런 데 가면 정말 눈이 돌아가서 하루 종일도 돌아다니거든요. 지금 이제 그런 시대가 네. 왔다. 한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가가 굉장히 좋았다가 안 좋아진 계기도 약간 몇 가지가 있었어요. 뭐 예전에 뭐 성추행 사건이라든지 그런 그렇죠. 것들. 네. 근데 그런 것들의 이미지가 조금 개선될 수 있는, 저도 이제 기사를 읽어보니까 창업주께서 좀 되게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미지 개선이 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샘과 인터파크에서 그래도 한샘에 조금 더 매력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만 굳이 내가 매수 버튼은 누르지 않겠다 정도로 저희가 뉘앙스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이슈 이렇게 마무리 짓고 그러면 앞에서 하던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재용수 픽은 마구른 어닝 시즌 피크아웃 우려 PR 업종은 이라고 하면서 이제 엔터주 얘기도 함께 해주실 것 같은데 좀 하나하나 투자 아이디어 제공해 주시겠어요? 앞서서 걱정하신 게 1분기에 이렇게 실적이 좋았고 2분기에 이렇게 좋았는데 뒤에 여기가 끝이 아닌가? 여기 끝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셨잖아요. 지금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피크아웃입니다. 그렇죠. 네. 경기도 고점 아니냐, 실적도 고점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실적은 이익은 이제 개선세는 조금 꺾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1분기에는 120% 이익이 증가했고요. 2분기에는 한 75%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3분기에는 30%대. 그래서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기저 효과가 딱 2분기까지 적용된다고 그렇죠. 하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저기 절대적인 이익치를 보면요. 표에 보시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일단은 피크아웃은 맞긴 한데 이익 모멘텀은 계속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기저 효과가 사라지니까 숫자가 좀 줄어들면서 그게 이제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건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는 업종을 찾아야 되겠죠. 네. 예를 들어서 1분기에 이익이 100% 늘어났고 2분기에 150% 늘어났고 3분기에 50% 늘어난 업종은 주가가 조정받을 수 있겠지만 1분기에 50, 2분기에 70, 3분기에 100% 늘어난 업종 이런 업종들은 주가 하락을 피해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 업종들을 찾는 게 지금 지금의 전략이 될 텐데 그런 업종들은 하반기에 좋아지는 업종, 상반기에 주가 안 좋았던 업종 그런 업종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치면 전혀 다른 얘기인데요. 네. 삼성전자도 거기에 포함되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절대적으로 맞죠. 네. 그래서 반도체, 자동차 이 두 업종이 1월 달에 시장을 주도를 했습니다. 네. 애플카 때문에. 맞아요. 애플카, 뭐 반도체, 슈퍼사이클. 슈퍼사이클. 근데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물 건너갔고 애플칼도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저는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왜냐면 슈퍼사이클이 안 온다라고 했으면 슈퍼사이클이 안 오면 괜찮은데 하락 사이클이 오면 좀 곤란하거든요. 왜냐하면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입니다. 누가 뭐래도 디램은 사이클 산업이라서 이렇게 올라가던 사이클이 멈췄어요. 멈췄다 탄력받고 올라가면 좋겠지만 네. 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아무도 예측을 못해요. 서버 업체들이 어떻게 할지 뭐 애플이 잘 팔린다라고는 하지만 뭐 저장 용량 얼마 채택할지 그거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4분기나 3분기에 디램 가격이 꺾인다? 그러면 2018년 같은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걱정스럽고 그래서 실적이 좋아질 만한 업종 3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은 최근에 좀 핫한 업종들입니다. 자동차, 엔터, 2차 전지. 보면 자동차부터 말씀드리면 자동차가 주가가
그 삼성전자처럼 안 올랐어요. 네. 6개월 내내 안 올랐거든요. 그런데 2분기 실적은 좋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판매 데이터가 미국에서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리고 반도체 공급 부족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현대차가 머리를 썼다라고 한다면 비싼 차 좀 많이 만들었을 겁니다. 네. 그럼 비싼 차 좀 많이 만들었으면 이익이 좋아질 거고, 그러면 3분기 왜 더 좋아지느냐? 차를 못 팔았기 때문에, 차를 못 만들었기 때문에 재고를 많이 밀어냈습니다. 그다음에 예약 받아놓은 거 많죠? 그럼 예약 받아놓은 것도 팔아야 되고 재고도 채워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자동차 완성차도 좋을 것이고 그쪽에 들어가는 부품을 납품하는 쪽도 좋을 겁니다. 두 번째는 2차 전지인데요. 2차 전지도 안 올랐어요. 생각해 보면. 1월 달에 LG화학이 고점을 찍고 빠지기 시작합니다. 네. 뭐 폭스바겐이 배터리 내재화 얘기 나오면서. 내재화 이야기 나오고 그러면서 2차 전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 최근에 막 그 소재주 중심으로 급등하고 있죠. 2차 전지도 주가는 안 올랐는데 이익은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뭐 수요가 계속 늘어나니까 그런 쪽에 이익이 좋아지고 있고, 엔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반기에 대형 아티스트들이 계속 나옵니다. 네. 2분기에도 뭐 NCT 음반 판매량 때문에 SM이 이제 주가 급등했는데 3분기에는 블랙핑크 리사가 솔로 앨범을 내고 뭐 4분기에 뭐 블랙핑크가 나오고 이러면서 아티스트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면 앨범 판매량이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럼 하반기에 또 우리나라도 백신 맞기 시작하면 아마 공연도 재개될 거예요. 영국 보니까 유로 2000에 뭐 사람들 마스크 하나도 안 쓰고 맞아요. 난리가 났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올림픽도 지금 뭐 한다라고 하고, 인간의 본성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 공연도 재개될 겁니다. 음반 판매도 예상처럼 잘 되고 공연까지 재개된다라고 한다면 SM도 하반기엔 뭐 엔터 업종도 하반기엔 좀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러면 좀 시간이 많이 가긴 했는데 짧게 이것만 좀 여쭤볼게요. 자동차나 2차 전지에 대해서 하반기에 좋을 거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시장에서 그러면 이 현대차나 기아 아니면 또 2차 배터리에서 3사가 아니라 요즘에는 부품주들이 워낙 탄력적으로 가다 보니까 그러면 이런 완성차나 완성 업체가 아니라 부품으로 가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약간 이제 부품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는 게, 지금 시장이 삼성전자가 안 오르는 게 이익적인 측면은 아닌 것 같아요. 미래의 전망, 그리고 신흥국에 대한 우려, 위험자산 선호가 떨어지면서 한국 주식 팔아야 되는데 못 팔아야 되겠어요. 네.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팔고 있거든요. 외국인 순매도 1위가 카카오고 2위가 삼성전자예요. 그러면 위험 선호가 조금 약화되면서 신흥국 주식 매도에 조금 피해를 받고 있어요. 대형주들이. 그런 쪽은 뭐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기까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대안으로는 중소형 부품주들이 좀 좋을 수 있을 것이다. 그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2차 전지도 소재 부품 쪽으로 조금 더 포커싱을 해서 투자 전략 짜보시면 그래서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이슈들 함께 살펴봤고요.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박재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